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세를 자주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블록볼리오는 일주일에 한 번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나 이제 제가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으려면 블록볼리오를 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개수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깝깝하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터널 어떤 그런 형상이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깝깝하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답답하시고, 지금 아마 심리적으로 최고의 아마 패닉이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각종 뉴스, 그러니까 특히 이 코인하고 관련 없는 그냥 일반적인 네이버에 나오는 모든 뉴스를 보면 다 그냥 장기 침체다, 끝났다, 크립토 윈터다, 별의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뉴스들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들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전부 다 사라져야 된다, 연준이나 아니면 각종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CBDC만 살아남을 거다. 근데 이번에 이제 스냅샷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새벽녘에 스냅샷이 들어갔고, 한국에 있는 4대 대형 거래소도 전부 다 스냅샷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상장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주는 FTX나 그런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루나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좀 취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참, 그게 참 짜고 치는 고수비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만 빼고 개인 투자자들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미 연준 부의장 CBDC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 가능, 언제는 다 전부 다 사라진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지금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이게 인용돼서 나왔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테더는 더 확장하고 있어요. 테더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테더가, 그러니까 루나 사태 이래로 테더까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아마 일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딱 나온 건, 테더가 이더리움, 트론 및 폴리곤에서 멕시코 페소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그래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죠. 위에나 기반, 페소 기반, 달러 기반 해서 테더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와중에 확장한다. 과연 이게 출구 전략일까요? 과연 뭘까요? 대중만 미디어를 통해서 뒤통수를 당하는 거고, 달러 인덱스는 얼마 전까지 104를 아마 찍을까 말까 한 단계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달러의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달러가 좀 하락을 했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5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제가 방송 전에 원화로 체크를 해보니까 5원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율 시장에서 5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지금 현재 101.858 이거보다 아마 약간 더 하락을 했을 텐데, 나스닥이 여기는 2.78%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3% 가까이 상승했어요.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실 가상자산 시장도 거의 근사치로 가거나 더 많이, 퍼센테이를 따졌을 때 더 많이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게 누군가가 뒤에서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단 일주일 앞을, 한 달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닉해서 나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보고, 특히나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이 시장에 그냥 멋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러니까 인내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개인의 결정이긴 하지만, 일단 투자를 하셨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전까지 가는 데는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아마 손해를 더 안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최악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구간이.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폭락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딱 매수하기에 요즘 같은 분위기가 딱 적절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바이낸스가 네오 위원회에 합류했다. N3 인프라와의 긴밀한 통합을 시작했다. 예, 중국이죠. 중고예요. 같이 결국에는 발톱을 드러내고 같이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오에 따르면 이 통합은 스마트 토큰 경제와 바이낸스의 네트워크 및 제품군 간의 원활함을 높이고 공상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와 네오하고. 자, 그리고 언제나 이제 희망적인 차트를 많이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BTC 퓨엘 이 컵앤핸들 패턴으로 나와서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워낙에 변덕이 강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3만 달러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제 많은 차티들이 3만 달러 위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서 그 말이 맞았는데 웃긴 건 3만 달러 찍자마자 다시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50대 50이에요, 사실은. 예, 이 사람도 뭐 계속 올려서 뭐 맞춘다고 뭐 얘기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어떤 그런 지표로만 보시고 그냥 지금 현재의 장세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셔라.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 봉쇄령 해제에 관해서 6월 달에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기사를 통해서 아마 이미 결론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밍치고라는 애플사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의 제품군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애플 관련해서 많은 다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유튜버들도 밍치고라는 사람을 많이 추종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채널의 확인에 따르면 애플은 상하이 폐쇄 이후에 아이폰 14 모델의 배송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9월 달에 보통 신제품 아이폰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4 맥스는 뒤쳐져 있지만 현재는 여전히 통제 중이고 공급업체는 일정에 따라 위에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얘기에 저는 희망을 한번 걸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지 않을까. 요 문구만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인데 사실 이번에 중국 봉쇄령이 가해지면서 애플사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생산 플랜에 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의 애플사 제품군 중에 인도에서 생산하는 신제품 제품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의미심장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제품 생산 기지에 원래 전초가 됐던 게 중국 시장이었는데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이 애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이전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세 개의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마 2030년까지 보면 많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베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곡물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인프라망의 회복에 관해서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물의 품질과 선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7개의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국제 운송을 위해 해상 회랑을 개방한다고 발표한 후 세 번째 세션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 곡물가 지수거든요. 여기 보면 좀 많이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러시아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로 이제 곡물이 수출되는 항구를 오픈해 줬다는 얘기는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네이버 뉴스를 이것저것 다 많이 찾아봤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열에 9개가 부정적인 뉴스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만 봤으면 주식도 아마 손절하고 나간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미디어가 개인들 편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요 근래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축통화에 관해서 한 가지 누가 얘기를 한 건데, 예전에도 아마 제가 이런 거는 트위터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여기 보면 기축통화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죠. 그죠? 우리는 기축통화가 수천 년 동안 달러가 있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전에는 아마 포르투갈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포르투갈부터 여기 뭐 네덜란드부터 영국부터 해가지고 미국 이렇게 해서 요 곡선에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정점을 찍고, 달러 인덱스가 정점을 찍고 쭉 하락을 쭉 하락을 하는 그런 와중인데, 거의 100년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세대가 기축통화 자리에 있는 게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와서 다음번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톤 터치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기축통화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할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비트코인이 돈이 될 거야, 향후에 커런시로 자리 잡을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을 때 말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달러는 최종적으로 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 먼저 CBDC나 뭐 디지털 뭐 어떤 그 유로화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위에나도 마찬가지, 엔화도 마찬가지, 파운드화도 마찬가지, 그들이 먼저 어떤 그 CBDC에 관해서 구현하겠죠. 디지털 달러보다 먼저, 가장 먼저 달러가 가장 나중에 달러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거하고 병행해서 아마 같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의 패러다임의 이전을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 뭐 한 달 반, 가장 힘들 때가 아마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고 이번 달 말까지고, 제가 그거는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려도, 사람이란 동물이 뭐냐면 직관적으로 나는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수치가 많이 까져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패닉돼 버린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팔지 않는 한, 손절을 할 거라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자꾸 시세를 봐봐야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이 시장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패닉해서 이 시장에 손해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누구 손해인데 그게. 예. 본인들 손해요. 아니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지만, 당장 지금 한두 달? 그걸 못 참아서. 그리고 30년 뒤 인구 40%가 고령층, 중위 연령은 60세 근접.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우리가 가상자산에 진짜 투자하는 이유가 과연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인구가 이렇게, 고령층이 전체 인구 중에 40%가 자,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산 가능 연령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소비 가능 연령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어떤 그 생산 카테고리 영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그들이 이거를 만들어냈나. 그냥 우연히 비트코인이 탄생한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2050년에 1900만 명이 65세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10% 육박할 거다. 일본에 놀랐던 머스크,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붕괴되고 있다. 내가 하는 자영업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10년에, 20년 후에?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달, 두 달 내가 기쁘자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서 사실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숫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아, 내 XRP 폭락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내 노후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것만 그냥 생각하세요. 아, 2016년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는데 지금 아무리 떨어져 봐야 지금 얼마겠구나. 내가 투자한 펀더멘탈 강한 코인은 지금 현재 얼마인데
여기서 5년 후에는 얼마 정도 가 있겠구나. 차라리 희망회로를 그렇게 돌리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루나 사태를 보면서 내 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나 세력은 뒤통수를 친다고 또 루나 2.0으로 또 그걸 또 도모해서 여기 또 온다고 하잖아요. 또 대형 거래소들은 그걸 또 받아준다는 게 참 그렇죠. 참 씁쓸한 이게 참 씁쓸한 거예요. 참 제가 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참 그래요.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참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또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뭐 한두 달이 지나서 또 그런 코인들이 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말 바꾸기를 하고 사람들은 또 일관성 없게 또 그러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자, 가장 힘든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언급 드리다시피 이번 달이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 지났잖아요. 가장 힘들 거고 다음 달 금리 기조에 관해서 발표하기 전까지도 아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장세 계속 찔끔 올려놨다 또 떨구고 폭락할 것 같이 만들었다가 폭락해서 손절하면 또 올려놓고 요런 장세를 어느 순간까지 만들어 놓겠지만 결국에는 지금보단 나은 장세가 뭐 한두 달 지나면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